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또 거부권을 또 거부권 행사를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려야죠.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한덕수 총리가 한 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겁니까?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제2 요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고 이 제2 요구안을 의결을 할 때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뭐 민생 토론회, 그러니까 이게 부처 업무 보고를 대신한 민생 토론회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민생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오후에 이 제2 요구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 요구를 국회에다가 이제 한 상황인데 이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를 했거든요. 국무회의는. 그 국무회의에서 제2 요구안을 의결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크게 나누면 한 3가지 정도의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그동안 정부는 어쨌든 이 참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뭐 국회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실히 응하고 뭐 이런 것들을 참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설명을 했는데 그러한 절차들에 따라서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됐다. 그래서 이 관련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법 처리나 이런 것들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이제 나름대로는 절차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어떤 검경의 수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 이 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이제 설명을 여기다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 특조위를 만들어 가지고 특별법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이 어떤 조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거는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는 거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특조위가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 이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돼 있는데 이게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일종의 이제 영장 청구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 이게 마치 이제 어떤 헌법상의 이 권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특조위의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 대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특조위의 11명 이 추천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 국회의장이 3명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국회의장의 경우에는 스스로 그냥 마음대로 추천하는 게 아니라 관련 단체와 논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관련해서 명분도 실익도 없는 법이다. 지금 자막이 잠깐 잘못 나갔죠? 예. 업은 없다는 비읍과 시읒입니다. 예. 요즘 자막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예. 그 명분도 실리도 업어가는 법이다. 그러면 명분도 실리도 함께 가져가는 법이다. 뭐 이런 것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로입니다. 네, 자막이 큰일 난다고 말씀하신 거는 JTBC가 대통령이 시장 가가지고 몰랐어. 시장 가가지고 배추 그 배추 그거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뉴스는 알아. 그럼 바로 그냥 고발돼요. 매출을 오르게 해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배추 오르게 했다고 하는 자막을 잘못 넣었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으로부터 가짜 뉴스로 지목을 받았어요. 그게 바이든하고 날리면하고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다시 들어보면 뭐예요? 실제로는 그 말씀 잘하셔야 돼 여기서. 배추예요? 아니 그거는 매출이에요. 매출이겠죠. 매출이에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몇 번씩 돌려보셨어요? 아니 좀 그렇지는 않았는데 설마 다른 사람이 그걸 틀릴까 해가지고 배추 올려야 되겠다라는 말을 했으면 이게 배추값 올려야 된다. 이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공감 능력이 완전히 떨어지는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충분히 비판받을 만하고 매출 올려야 된다라고 했으면 뭐 상인들 장사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덕담으로 인식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과민 반응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과민 반응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뭐 예를 들면 아닌데 왜 이러냐. 그렇지. 입장을 내면 되지. 그걸 가지고 고발을 한다고 하면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고발. 요즘 아주 자칫 조금만 실수만 해도 다 고발당하는 세상이라 이게 언론자유 위축될 언론 내부 검열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실이 그 자막 하나까지 그렇게 다 일일이 간섭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쪼잔하잖아요. 배추든 매출이든 간에.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지금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얘기했던 논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제가 누군가가 얘기한 발언을 들려드릴게요. 누가 했는지 언제 나온 말인지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특조위는 검찰보다도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특조위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났다. 진상조사 목적이 아니라 특정 정치적 목적을 띈 단체다. 언제 나온 얘기 같으세요?
세월호 참사 때 비슷한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위에 제가 말씀드린 건 당시에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 한 발언이고요. 밑에 한 거는 자유한국당 김정은 의원이 얘기한 거예요. 이건 말고도 뭐 예를 들자면 엄청나게 많은데요. 김종태 전 새누리당 의원은 특조위가 청문회 예산 1억 6천만 원을 두고 청문회를 20회 하면 많은 것 아니냐. 청문회 20회에서 신문에 나고 하면 분탕질 또 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당시에 막말을 뭐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거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왜 제가 세월호 특조위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세월호 특조위에 부여했던 권한과 이태원 참사 특조위에 부여한 권한이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헌법에 위배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세월호 특조위 활동했는데 헌법에 위배되는 뭔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오히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했잖아요. 세월호 참사 특조위가 구성될 수 있는 특별법을 2015년 1월에 이제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특조위 구성은 8월에 됐어요. 그 사이에 계속 조사 방해, 그러니까 특조위 구성 자체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고요. 그렇죠. 나중에 이게 재판까지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시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윤학배 당시 청와대 비서관 지시로 메신저 바이버 있잖아요. 단체 대화방을 개설을 해요. 1월 25일 날. 법 시행이 들어가자마자. 참석자 14명이 모두 해수부 출신이었는데요. 세월호 업무 담당하는 사람들이었고요. 특조위 활동을 감시하면서 이를 상황 보고했어요. 이게 11월 특조위 관련 현황 대응 방안 문건이 언론에 공개되기 전까지 계속 그게 있었고요. 해수부 출신 박승기 당시 새누리당 전문위원이 바이버 대화방에서 해수부에서 칼을 잘 갈고 계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특조위 예산을 줄이려고 해수부가 노력해야 한다. 이런 의미고요. 이면택 당시 특조위 운영지원 담당관이 해수부 파견됐던 사람이었는데요. 우리 부, 행안부, 외교부가 하나가 되어 뭉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 법정에서 이 사람이 부끄러운 모습인데 법 위반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분별력이 없었다. 이렇게 진술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특조위는 그렇게 망쳐놓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근데 그 이유가 성실하게 이제까지 임해왔다. 그 수사도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거를 유가족들이랄지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실하게 임했어요. 유가족들도 그렇고 지켜보는 국민들도 그렇고 정말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어떤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떤 진상을 규명하고 또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런 절차에 제대로 응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계속 의심을 품어왔던 거고요. 그렇죠. 그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뭔가를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는 정부는 예를 들면은 책임질 사람 다 책임지게 됐다. 심지어 그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김강호 서울청장도 기소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기소하기 싫은 거를 거의 억지로 기소하도록 만들다시피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원래는 수사팀은 처음에 이제 수사하던 수사팀은 이거는 기소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사팀이 바뀌고 대검에서 이 수사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갖고 가면서 기소 안 하는 걸로 거의 결론이 날 것 같이 되다가 그냥 기소 안 하면은 이상해질 것 같으니까 수사심의를 그러면은 소집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지금 검찰총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수사심의를 소집을 했는데 외부 의원들이 사실 여기서 검찰 측에서는 기소를 안 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했는데 외부 의원들이 기소를 하자고 그래갖고 기소가 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기소를 하기 싫었던 거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어떤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는 거냐를 생각을 해보면 별로 없거든요. 국정조사한 거 한 번 있었거든요. 국정조사가 그때 제대로 됐습니까? 여러 가지 비토라든가 이게 국정조사가 효력이 있느냐 여러 가지 얘기하면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봤는데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을 제대로 물었느냐 정무적인 판단에 의한 어떤 이 문제는 그러면 우리 정권이 제대로 한번 책임져 보겠습니다 이런 태도였느냐 지금도 행안부 장관 그대로지 않습니까? 사퇴했습니까? 책임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맥락에서 한 번도 책임진다라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는 정권이 근데 행안부 장관은 왜 안 가는 거야? 대통령이 워낙 이제 아끼는 분인가 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정권이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액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거 거부권 행사할 만해 이렇게 생각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뭐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을 바보로 한다. 네, 경향신문 제목이 사실은 딱 보자마자 뭔가 이렇게 폐부를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끝내 거부권, 위로도 없이 돈 내밀었다. 이게 기사 제목이었고요. 돈 내밀었다. 재난의 정쟁을 막는다면서 오히려 갈등, 분열, 불붙였다. 이게 이제 제목으로 쓴 문구예요. 국민을 근데 국민에게 능욕을 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돈을 그러니까 내밀어. 한동훈 법무부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명분도 실익도 없는 법안이라고 얘기하면서 한 워딩이 이거예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 그리고 참사로 인한 아픔을 정증이나 위헌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태원 참사 특조위는요, 세월호 진상 특조위는 특별검사도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건 뺐어요. 논란이 있어서 뺐고요. 영장주의 원칙이 지금 영장주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뭐 수사기소 분리가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영장주의 원칙이 남발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장이? 아니, 그렇기도 하고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거 기소권이 검찰이 유일하게 헌법상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 헌법재판소 판단을 통해서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기소독점권 아니면 그러면 영장 청구권만 검찰이 아주 유일하게 갖고 있는 권한이에요. 그렇지. 근데 지금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압수수색 의뢰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공수처나 검찰에 압수수색을 해주십시오, 해주는 걸 요청합니다. 이렇게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볼 때, 공수처가 볼 때, 이거 압수 대상이 안 돼요. 이러면 청구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에서 또 영장심사 또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게 되는 거며, 동행명령을 자꾸 시비를 걸고 있는데, 특조위 요구에 2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했을 경우에만 동행명령을 발부할 수 있고요. 이거는 세월호 특조위, 세월호 선체조사위,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 의문사 진상규명위, 진실화해위, 군 의문사위, 군 사망사고위원회가 모두 가지고 있었던 권한이에요. 똑같이 했다. 국민들을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헌법에 위배되는 걸 전전긍긍하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는 안 하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명품백 사건 가방 받는 거 영상이 공개됐는데 그거는 왜 법적으로 뭐 수사를 하니 어쩌니 이런 소리를 안 합니까? 그거는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을 하고 몰카 공작도 일단 수사를 해야 뭐 몰카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에요. 일단 받았잖아요. 네, 요 얘기 하나만 덧붙이면은 지금 아까 이제 돈으로 때우자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 국무회의 직후에 방기성 국무조정실장이 총리실 산하에 12구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민형사 확정 판결 전에 조기 배상을 추진하고 영구 추모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지원금 확대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 공개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유가족들이 원하는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를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을 만드는 거거든요. 외국 같으면은 이런 참사가 일어나면은 10년씩 걸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것처럼 이런 조사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두툼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만들고 그걸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막 참고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참고하거든요. 일본 보고서나 영국 보고서를 참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활동을 하는데 그런 활동을 하자고 하는 건데 지금 예를 들면은 특조위 구성이 지금 뭐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막 하는데 이게 유가족이 추천하는 그것도 이제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해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걸로 바꿨지 않습니까? 국회의장도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상대편인가요? 그러니까 유가족도 상대편이고 국회의장도 상대편인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게 제가 볼 때는 국민 여론이 볼 때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냥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냥 국회로 넘긴 다음에 재해결 국면에서 그냥 부결시키지 말고 재협상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이 대통령실 발로도 나오는 관계자 발로 나오는 언론 코멘트가 뭐가 있냐면 이것도 독소조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독소조항입니까? 독소조항에 동의할 수 없지만 어쨌든 언론 인용하는 거니까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재협상을 여야가 해준다면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가족도 그리고 국회의장도 적으로 돌리는 그런 인식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재협상을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의문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계속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세월호 특조위 같은 경우에는 17명이었어요. 특조위원이. 대법원장, 대한변협, 추천몫이 있었고요. 나머지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하고요. 유가족들이 3명 추천할 수 있도록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유가족 추천하는 게 유당이 뭐 유가족이 야당 편향당 단체라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했잖아요. 유가족 추천목도 뺐어요. 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한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걸 편향됐다 그러면 우리나라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위원회를 국회의장 몫을 다 야당 편향이라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나라 모든 위원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답은 제가 볼 때는 방심위에 방통이랑 방심위 그거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일종의 보수적 사고 방식에 관한 문제인가?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도 좀 하는데 세월호 참사 일어나고 난 다음에 넉 달이 조금 안 됐을 때였어요. 2014년 8월 1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국회 본청 앞에서 시위하니까요. 본청 앞에 줄치고 빨래 걸어놓고 그게 모양새가 뭐냐. 그 모습이 노숙자들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런 발언했고요. 김태흠. 예. 예. 저희의 입장은 교통사고다. 이것도 사고에 비해 그러니까 이 나중에 지원해 주는 거 사고에 비해서 상당한 특례다. 교통사고인데 특례를 줬다. 네. 예.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한 겁니다. 주호영. 네. 예.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어떻게 한치도 달라진 게 없습니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